네, 석회화가 이렇게 우리 몸 전체에 다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돌연사 신호, 혈관에 칼슘이 쌓인다. 관상동맥 석회화. 돌연사, 무서워요, 돌연사. 아니 왜 그 뼈로 가야 될 칼슘이 혈관에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걸까요, 교수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 몸에서 시멘트, 즉 콘크리트처럼 필요한 장기는 딱 두 개죠. 하나는 뼈, 두 번째는 바로 이빨입니다. 예, 치아. 뼈와 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에는 석회화가 없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게 석회가, 즉 칼슘이 그런 어떤 뼈나 치아 이외에 가장 많이 끼이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즉, 그 혈관 중에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빨리 받는 곳이 바로 심장혈관, 관상동맥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석회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석회화를 이제 저희가 보통 다른 건강검진이나 또는 검사를 하시다가 우연하게 발견되시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심장혈관, 관상동맥에 뭔가 동맥경화 또는 혈관이 조금 아프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찾아내고 관리를 하시지 않으면 결국 심장마비, 심근경색, 돌연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라. 예. 아니 사실 칼슘이라고 하면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혈액에 이게 쌓이게 되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꼭 뼈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근육이라든지 신경의 기능에서도 칼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칼슘을 담당하는 우리 호르몬 기관이 이제 부갑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갑상선에서 이제 칼슘이 이제 너무 높을 경우에 낮추기도 하고 낮을 때 높기도 하는데 혈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 혈관 벽에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갖다 달라붙고 거기에 또 만성적 염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혈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딱딱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그런 불균형, 우리가 식사습관에서 너무 싱겁게 먹지 않고 짜게 먹는 이런 습관 때문에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칼슘이 갈 수 있는 혈액에 관련된, 혈관에 관련된 모든 장기들은 이런 석회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런데 동맥경화도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석회화랑 동맥경화가 다른 건가요, 이 교수님? 헷갈리네. 이게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 말처럼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처음에. 네. 그리고 딱딱해진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끼면 죽상경화증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찌꺼기들이 끼다가 일정 부분이 칼슘으로 인해서 석회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석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혈전이 터지면서 터져요? 심장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맥경화와 죽상경화가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대부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면 혈관에 석회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이 보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그림을 또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네. 혈관 안에 혈전으로 꽉 막힌 혈관입니다. 그런데 혈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 찌꺼기뿐만 아니라 위쪽에 석회화도 같이 있죠. 돌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한 혈관 안에서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 석회화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혈관이 많이 늙고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제 혈관 안에 지금 석회가 있어가지고 막 좁아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네, 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 검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흉부 엑스레이도 있고요. 또 54세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폐암 검진을 또 해줍니다. 폐암 CT도 있고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관상동맥 석회화 C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중간에 짙은 색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게 바로 혈관 안에 석회화가 굉장히 심한 거고요. 같은 환자의 조영제를 넣고 찍은 CT인데 바로 그 부위가 혈관 위쪽에 보면 찌꺼기가 조금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보이네요. 겁니다. 예. 저게 바로 석회화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면 충분히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뒤쪽에 석회화가 있다 없다 또는 점수가 나오거나 심각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볼까요? 네. 아, 요렇게. 네, 만약에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찍으셨으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보통 저희가 100점까지는 그냥 조금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100점 이상이 되게 되면 위험, 특히 400점 이상이 되게 되면 초고 위험, 매우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간혹 폐암 검진 CT를 찍으시면 점수가 나오지 않고요. 네. 정상 여부, 즉 정상이다, 경도다, 중등도다, 중고등도다, 고등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최소 중고등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빨리 혈관에 대해서 정밀 검사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100을 넘지 않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저희 아버지가 올해 85세신데 요즘 들어 부쩍 숨차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판막에 석회가 꼈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워낙 고령이시라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잡아줘야만 간신히 걷는데 혈류 검사를 했더니 다리로 가는 혈관에 석회가 끼어 있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 무서워요. 그죠. 아니, 심장 판박에도 이렇게 석회가 끼고 또 이렇게 다리 혈관에도 석회가 이렇게 끼네요. 네, 두 분 시청자분들의 연령을 보시면 한 분은 84세, 한 분은 75세세요. 네. 그만큼 이제 혈관 자체를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혈관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석회화가 제가 뼈랑 치아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세포 속에 있는데 얘네들이 어딘가에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혈관 이외에도 심장 판막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심장 판막을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의 4개의 방과 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방과 방 사이를 문을 닫았다 열었다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현관문 또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보시면 아주 활짝 열렸을 때고요. 오른쪽이 연세가 드시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하면서 석회가 끼면서 좁아지게 되죠. 저게 심하게 좁아지게 되면 1년의 급사 확률이 한 30%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나요?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저런 환자분들의 CT를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네. CT를 보시면 저 중간에 노란색 앞쪽이 하얗게 보이시죠? 하얀 거? 네, 저게 바로 판막 부위입니다. 판막은 원래 우리 물렁뼈처럼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데 예. 저기가 이제 연세 드시면서 딱딱해지고 또 석회화가 되면서 좁아지게 되는데 85세 정도 되시면 수술이 위험하기 때문에요. 요즘은 시술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가시면 치료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이제 혈관에 석회가 꼈는데 다리 혈관이 꼈습니다. 혈관 마찬가지로 석회화가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걷다가 보면 종아리가 통증이 오고 심하면 다리가 괴사가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석회화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겼으니까 심한 데를 시술을 해주거나 또는 수술로 치료를 해주면 증상이 바로 해소가 가능하니까요. 네. 말씀하셨던 두 분처럼 심장혈관, 말초혈관, 판막 모든 혈관과 모든 장기에 그러니까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례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남의 일만은 아닌 건데 나에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석회와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지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희 보기 한번 볼게요. 예. 1번 당뇨병 환자, 2번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박규리 씨? 저는 다 위험하다. 그런데 다 그 중에서 위험해요. 사실 당뇨병이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1번 당뇨병 환자다. 네. 당뇨병이다. 당뇨병이다. 아. 네. 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예. 가장 위험이 높은 사람은 4번 바로 만성 콩팥병 환자, 만성 심부전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 칼슘 배설이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 갑자기 뼈가 나빠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몸 안에 칼슘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혈관이라 뭐 이쪽에 끼게 되면서 혈관 석회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분들은 특히 이렇게 혈관 석회화가 심한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군데,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끝에 가면 다 만성 콩팥병으로 합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혈관 석회화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 이미 석회 상태가 굉장히 나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석회화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혈관에 대한 어떤 성적표
통장 잔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생긴 것을 어떻게 없애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은 얼굴의 주름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현재 나의 상태를 가지고 향후에 나의 건강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석회화가 심하다 또는 석회화 점수가 높다 또는 판막이 어떤 석회화가 보인다라고 하면 요 문제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위험에 대해서 검사를 빨리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현재 성적표를 잘 활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